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말. 삶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개인에게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으로 이사하던 해인 1995년 어버이날, 나는 뇌졸중을 일으켜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금방 죽음이 찾아올 것처럼 느낀 적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지막 배움 말입니다. 이 배움은 삶의 궁극적인 진리, 삶 자체의 비밀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책 한 권을 꼭 더 쓰고 싶었습니다. 죽음과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을. 우리들 각자는 내면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디는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것, 우리 안에 가장 자비로운 모습이고, 히틀러는 최악의 것, 부정적이고 편협한 모습입니다. 그런 편협함과 부정적인 모습을 걷어내고 우리 자신과 서로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발견하는 일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움들은 폭풍우와 같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서로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치유, 정신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 삶에서 얻는 배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미완성의 일들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미완성의 일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난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었나? 와 같은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완성의 삶을 가슴속에 숨겨두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일이야말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죽음의 문 앞에서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수많은 미완성의 일들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합니다. 삶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 한 번의 생으로 그 모든 것을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배움을 얻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완성하게 되고 더 완전한 삶, 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진정한 삶을 살았다 라고. 데이빗 캐슬러의 말. 그동안 나는 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지평을 넓혀준 경험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 일한 덕분입니다.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배움이 꼭 그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그 배움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시작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스승이자 정신적 후원자이며 소중한 친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로부터 삶의 마지막 배움들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의 일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녀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했고 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마지막 정서 생애의 수레바퀴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으며 나는 첫 번째 책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그토록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그녀는 내게 책 쓰는 일과 내 환자들 그리고 삶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집에 나서는 것이 내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이 되리라 여기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나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걸어 나오곤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삶에서 할 일이 있었고 삶 역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마을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연장자들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삶에서 겪은 도전들과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배움들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때로 가장 큰 고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움을 전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배움을 전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말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길고 때로는 낯선 여행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린 진실한 사랑과 관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분노, 눈물, 두려움을 밀치고 나아갈 용기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인간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동화처럼 완벽한 삶은 아니더라도 의미들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더 데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이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삶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이루어 나감의 완성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음은 물론 삶조차도 완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배움들을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라야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배운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삶의 소중한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영웅을 발견합니다.
그 영웅은 삶에서 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우리를 가슴 뛰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저와 함께 인생 수업을 영적 독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써주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님과 데이빗 캐슬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 책을 옮겨주신 유시아님과 동영상 편집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윤설 안젤라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